이번 시간에 우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독자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의 범위하고 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고요. 구분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비거주자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소득세법하고 지방소득세법, 과거 지방소득세법하고 뭐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당시의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주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월 달에 주소지 기준으로 많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많이 신고를 했었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서울에 살다가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쯤에 경북 포항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포항에다 신고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 납세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신고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내부적인 예외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 구조 부분입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 과세표준하고 동일하고요. 과세표준은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0.6%에서 4.5%. 즉 이건 뭐냐면 소득세법상의 그러니까 세율하고 세율의 10%를 적용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산출세금 과세연도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에는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 시에 세액계산 특례로 산출된 세액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율 구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세액공제 감면 적용 안 해줍니다. 적용 안 해주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 여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적용되는 경우에 지방세 특례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 감면되는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이것조차도 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때 납부세액에서 2,000원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00원. 결국에 뭡니까? 소득세 전자신고하면 2만원 세액 공제해줍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10% 2,000원 세액 공제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공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이나 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 납부가 나온다. 추징사유가 발생돼서 소득세를 납부한다라고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똑같이 납부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소득세액에다가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해서 낸다라고 하면 그 금액의 10%를 똑같이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특법에 따라 2월 공제 적용받는 경우에도 개인지방소득세도 똑같이 갑니다. 가산세도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다가 그대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입니다. 자, 독자적인 신고이고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 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도부터 24년도 신고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분할 납부가 안 됐었는데 분할 납부가 되는데
2개월 이내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때 1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하고요.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금액까지 분할이 됩니다. 이거는 소득세 분할 규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소득세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거기에 10%가 지방소득세 분할하고 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납세지 관할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그 신고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 상관없이 어디에 신고하더라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끼리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 신고로 들어오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신고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타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 효력은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납부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한 효력 인정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정산한다라고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납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으면 납부서도 타 지방자치단체 납부서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납부서를 정확한 납세지로 간다? 그럼 신고도 정확하게 했겠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의제 부분인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되는데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납부서 오면 그냥 세금 내버리면 신고까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주자의 환급 신청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 의제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결손금을 환급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서를 안 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855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우리 관련되는 서식이 다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작성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요. 자, 요 작성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가시게 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있는데요. 신고서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소득세 관련되는 정보들이 쭉 반영이 돼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 가산세 노란색으로 더블 클릭을 하셔갖고 혹시 있는 내용들 반영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도 특별징수세액과 관련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신고서 작성할 때 여기 납세지, 그 다음에 주소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그러니까 말풍선을 통해 갖고 동코드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되는 부분은 신고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도 1106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해서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 이렇게 작성했겠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세 쪽에 가셔갖고 지방세 쪽에 보시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세액 환급 신청서 있습니다. 세액 환급 신청서 클릭하셔갖고 이 부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표시된 데이터 불러오겠느냐라는 건데
요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했던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서 있죠.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정리해서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것도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작성하시게 되면 공동사업자로 분배된 금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고하실 때 별도로 제출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작성되는 과정은 한번 보여드리면 1100번이 공동사업자였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작성돼 있으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작성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 나는 부분 차액 조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반영하는 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그 종합소득세에서 정리했던 거나 지방소득세에서 정리했던 거나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023년 귀속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소득세 신고 관련되는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제가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잘 확인하셔 갖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육할 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할 당시에 촬영할 당시에는 이제 세무사랑 프로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23년도에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갖고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신고 업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